자,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뱅크씨가 개똥같은 TL이가 만든 영화는 뒤로 하고 뱅크씨 본인이 직접 영화를 만들기로 하고 TL에게 임무를 줍니다. 미국에 가서 친구들도 초청하고 그래서 너의 작품 전시를 해봐라. 예술 활동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고 TL이는 그 얘기를 철석같이 믿고 예술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돼서 MBW, 미스터 브레인워시라는 닉네임을 갖고 CBS라고 하는 건물, 폐허가 된 건물이죠. 그 건물을 빌려서 아주 엄청난 초대형 전시회를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저런 결정 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 지가 하던 사업 다 접어버리고 집도 담보로 받고 담보에 빚에 대출에 다 해가지고 다 때려 부은 거 아니야. 만화도 손 났어.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막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뭔가에 확신이 꽂혔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 전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되짚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자면 수집강도 나오잖아. 이거는 앤디 워홀 거고요. 맞아. 어디 거고요. 현대 미술 수집강가 봐. 맞아. 그러고서 이제 모으는 것도 보여주는데 혹시 앤디 워홀 작품 보면 뭐가 떠올라? 뭘? 말린 몰로. 마릴린 몰로? 너는 뭐 떠오르는 거 있냐? 아니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 코카콜라. 예술인지 뭔지는 그러니까. 나는 딱히 아니 예전에 내가 조금 난해하게 생각했던 게 통조림 있잖아. 통조림을 갖다가 여러 개 그려놓은 게 있었어. 근데 그게 앤디 워홀 작품이래. 도대체 이걸 뭘 뜻하는 거지? 막 그러고서 봤는데 근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뭐 갇혀있는 뭐 무슨 세계를 다뤘으면 뭐 이런 게 이렇게 세계가 따로따로 뭐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나는 해석을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일부에서도 좀 이야기했지만 정말 난해한 세계인데 전시회를 열었다는 그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벽에다만 했던 것에서 자기가 모아놓던 걸 모든 걸 쏟아부은 게 그 전시회인 거 아니야. 그런 걸로 봤을 때 저게 작품으로 팔림으로 인해서 뱅크씨도 나는 똑같다는 인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쟤도 어차피 저게 뭐 저항의 메시지니 뭐니 해도 지 것도 몇백억이라든가 몇십억이 팔리는 거 아니야. 안타깝기도 하면서 제가 왜 저렇게 편집을 했을까 그거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 전시회를 그렇게까지 뭐 하면서도 걔도 어차피 걔가 의도치는 않았을 것 같지만 좀 상업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 안타까움도 조금은 있긴 했었어. 그 수직광한테는 뭔가 그런 게 느껴지나 봐. 그런 게 이게 좀 가치가 있다라는. 나는 이 닉네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MBW 되게 촌스럽고 투박한데 난 BMW인 줄 알았어. 미스터 브레인워시. 근데 이게 세뇌 현대 뭐 예술은 어쩌고저쩌고 지 나름대로 강론을 펼치면서 세뇌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닉네임을 그렇게 지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근데 세뇌라는 거 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즘 세대에 있어서 아주 옛날에는 현실에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 그렇지.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유행이었었고 그 다음부터 오면서 이제 뭐 큐비즘이라고 해서 작가가 생각하는 본인의 느낌을 그림에 잘 표현하기 위해서 피카소 같은 사람이 입방면체 같은 그림을 오른쪽에서 본 이 사람의 얼굴, 왼쪽에서 본 얼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의 주관을 포함해서 그리는 그림들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이제 아예 형태도 알 수 없는 것들을 두고 내 작품에서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까지 오게 되니까 모르겠어. 나는 예술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음악을 했던 사람이었어서 어떤 게 좋고 나쁘다가 분명하게 갈리기는 하지만 음악에선 내가 생각했을 때 특히나 클래식은 무조건적으로 갈리는데 이런 현대미술 쪽은 이게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럼 그런 게 좀 난해한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세뇌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생각하고 또는 작가가 생각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세뇌시키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직관적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 이거는 당연히 직관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게 나는 클래식적인 예술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적인 예술에는 그런 형태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는 뜻과 이 사람이 받아들일 뜻을 세뇌를 시켜서 이게 어떤 사람한테 가면은 안 좋아. 하지만 나한텐 좋게끔 세뇌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별명이 참 1차원적으로 잘 생각해서 지은 별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 그 후에 이제 이 사람이 작품 활동을 할 때 자신의 큰 사무실을 가진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 대부분의 요즘 예술가들이 그렇기는 해. 자기가 아이디어가 생기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작업을 해봐라, 이렇게 뭐 옷을 만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봐라. 그래서 가지고 오면 내가 의도한 건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수정을 해서 가져와봐라.
그럼 이제 자기 작품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얘가 만든 작품들을 쫙쫙쫙 보니까 뭔가 신기해.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보던 것들도 되게 많아. 앤디 워홀 느낌 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중간에 얘가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 배트맨 아빠, 배트맨 할아버지 막 이런 거 있고, 뭐 무슨 현실 세계는 바코드다 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면은 바코드지만 멀리서 보면 그림이다. 뭐 나는 여기서 반전의 서막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반전? 네가 말한 것처럼 세뇌를 우리한테 시킨다고 그랬잖아. 근데 걔도 당한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좀 그걸 다녔어? 다른 애들이 해놓은 걸 많이 봤잖아. 거기에서 약간 나는 응용을 했다고 봐. 그런 식으로 세뇌를 당하고 있다가 저런 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맞아. 근데 거의 비슷하게 보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나라는 생각이 잠깐 든 거지. 그 후에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은 어떤 식으로 만들 거고 어떻게 계획을 할 거고, 근데 중간에 너무나도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뱅크시가 듣고 티에리를 도와줄 사람을 파견하게 되고, 그 사람도 딱 도착을 해서 막막하지만 엄청난 공연이 될 거를 예감하고 전시회를 준비하는 데 열을 앞섭니다. 그 와중에 MBW가 포스터 같은 걸 붙이다가 넘어져서 발이 부러지는 그런 사고도 겪게 되고, 그 상황에서 티에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아, 내가 벌려놓은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잘못하면 진짜 인생이 나락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장면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난 그냥 웃기기만 한 게 뭐냐면은 니네들이 그 인터뷰를 봤을 거 아니야. 대신해서 해주는 사람들 얘기했었잖아. 그 인터뷰 따로따로 하는 거 보는데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담담하게 인터뷰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 그러니까 웃고 있는 게 그 의미가 저딴 사람이 다 있나 그런 식 있잖아. 처음 본 사람들도 많잖아. 스태프들 중에서도 좀 어처구니 없는 걸 왜 하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나는 웃고 있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도 황당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일단은 페이라든가 그런 걸 주니까 진짜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하겠는데, 그런 거 보면서 걔네들도 막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통조림 얘기했었는데 그 스프레이 큰 거 하나 만드는 게 나오잖아. 그거 보면서 차 싶은 거지. 저거 앤디 워홀하고 좀 비슷하게 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 그런 생각이 막 계속 든단 말이야. 그런 게 다단계적으로 나오면서 액자 하는 것도 있잖아. 실제 액자 옆에다가 붙여놓는 그런 파격적인 퍼포먼스 같은 걸 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게 담지 않았나. 배트맨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그려놓은 거를 갖다가 그렇게 그려놓은 것도 그런 식으로 들기도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게 좀 앞서서 나중에 그렇게 부상당한 것 같긴 한데, 거기에서 뱅크시가 장난을 쳐버리지. 그걸 자연스럽게 테이크 쭉 하면 되는데 다단계로 끊어버리잖아. 사진처럼. 사진처럼 다단계로 끊어버리잖아. 난 그건 조롱이라고 봐, 뱅크시가. 얘를 갖다가 너무 싫어한 나머지 너무 안타깝다 이게 아니라 아유 고소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끊어놓은 것 같대.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해놓으니 마지막 이야기 했던 것처럼 뭐 내가 예술가를 하루아침에 뭐 이걸 너무 쉽게 생각했었던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그런 거랑 이제 연결을 짓다가 보니까 조금 나는 계속 웃으면서 봤었던 것 같아. 그냥 진짜 언밸런스하다. 그런데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봤던 것 같아. 뱅크시가 은근히 비꼬는 게 좀 있지. 이 새끼에게 맡겨놨더니 이거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러면서 이놈은 끝마무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였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서도 모순적으로 장황한 전시의 모습과 그 열정적인 티에리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그런 식의 대조와 병치가 참 재밌는 구도를 이루지. 내용을 좀 전개하자면 LA에서 많은 화제를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가운데 전시회가 대성공을 이룹니다. 그리고 많은 스트릿 아트를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과 이 전시에 대해서 평을 하게 되고 뱅크시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영화가 대충 마무리가 되는 순서까지. 여기가 내가 말하는 반전이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일단 티엘이라는 인물 자체는 예술 작품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사랑은 하게 됐는데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분명히 바뀌어졌다고 생각은 해. 내가 그 시점은 어디라고 딱 집을 수는 없겠지만 뱅크시가 편집을 하겠다는 다큐멘터리 제의를 하고 거기서부터 내가 봤을 때는 바뀌었을 것 같아. 얼마를 많이 받고 뭐 뱅크시가 작품 팔리는 것도 두 눈으로 걔가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아, 나도 예술 작품 팔아볼까? 그리고 스트릿 아트 예술가들도 결국에는 뭐 팔고 막 그러잖아. 막 뱅크시 작품도 팔고 막 그런 식으로 팔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게 좀 돈벌이 수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나는 마음속에 품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서는 나중에 나오는 장면들 보면은 더 어처구니가 없잖아. 한 가지만 그냥 살짝살짝 바꿔놓은 건데 통조림에서 뭐 스프레이통으로 어디에선가 봤던 작품인데 얘만의 뭐 응용으로 뭐 나왔다 그러는데 언론하고 뭐하고 다 떠드니까 이게 점점 더 가치가 상승을 하잖아. 보면서 느끼는 거지. 아, 이 새끼가 진짜 상술에 능하긴 능하구나. 그게 나온 거지. 얼마 안 되는 흠 나왔었던 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옷까지. 그 옷가지를 갖다가 몇 배 뻥튀기 해서 파는 것처럼 지금 예술 작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자기 그 세네라고 그 이름 지은 것도 그것도 브랜드 네임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가치를 생각하고 그렇게 만든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뻥튀기 시켜서 자기 작품 갖다가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잖아. 그게 나는 목표 달성을 했다 봐. 나중에 후기도 나오는데 마돈나 표지까지 한 거 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만약에 진짜 걔가 예술을 사랑하고 막 그랬으면은 난 그런 것까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걸 갖다가 너무 뻥튀기 시키고 얘가 돈벌이 수단으로 한 거를 보면은 이 새끼가 진짜 사람 뒤통수 엄청 잘 치네. 뱅크시가 한 말이 순뻥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나는 많이 들었어. 미술이란 게 원래는 정물과 대상을 묘사하는 이런 거였잖아. 근데 사진이 등장해버렸지. 그러니까 사진보다 그림이 더 정확할 순 없어. 그러니까 영역을 달리하잖아. 뭐 추상화라든가 복제화라든가. 그리고 복제라는 것 자체도 현대의 특성이지. 뭐 예를 들어 모나리자가 있어. 모나리자 그거 물론 원화가 있지만 그 복제한 게 원화보다 꿀릴 게 없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똑같은 색채고 똑같은 선이고 똑같은 색조고 똑같은 명암이고 이런데 모나리자 복제화와 모나리자 오리지널 원본 중에서 뭐가 더 나은지 오리지널이 왜 더 나은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 사실. 뭐 복제품이라고 하면 다 짝퉁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오리지널이 어딨냐 현대 예술에. 다 어차피 짝퉁이고 짝퉁이나 원본이나 사실 똑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앤디 워홀 같은 사람들의 문제의식의 시작점이고 그리고 이 영화의 구도도 사실 복제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잖아. TLE는 스트릿 아티스트들을 복제하는 거잖아 결국. 자기가 촬영하고 그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복제하고 그들의 예술 작품을 자기가 예술로서 복제하고 그러면 이제 스트릿 아티스트들은 아 저 새끼 우리 짭이라고 우리의 모조품일 뿐이라고 저 새끼는 그렇게 경멸하지만 사실 여기서 원본과 모조품의 차이를 가늠하기가 어렵지. 그리고 TLE의 촬영본들을 토대로 편집을 해서 다큐를 만든 뱅크시도 TLE를 복제하고 있는 거잖아 말하자면. 그리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지. 본인도 그걸 의식하고서 TLE는 아티스트들을 복제하고 나는 그런 TLE를 복제한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다큐를 만들었을 거야 분명히. 그런 구도 같은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거리를 던져주지 않나 싶어. 나는 그 일단 여기에서 나온 영상 중에 스트릿 아트라는 사람 중에 어떤 여자한테 TLE가 물어봐. 당신 이거 왜 하고 있냐고 유명해지고 싶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코웃음을 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벽에다 맨날 글씨를 써. 이 벽 주인은 죄송합니다. 친구 누구누구를 기리며.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절친이었는데 절친이었던 사람이 자기 청소년기 때 죽은 거야. 그때 이후로 항상 그 친구를 기리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거지. 달리하는 거지. 스트릿 아트를 하면서 자신의 그 뜻을 가지고 반전 운동이라든지 사회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예술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스트릿 아트를 하는 사람과 MBW의 그 정신은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MBW는 중간에 어떤 작품에 대해서 여자가 물어봐. 이거 스프레이통 여러 개 반복돼 있는데 이거 왜 한 거냐?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 라고 했더니 MBW가 쉽게 이거는 대중문화의 속성 중 하나라고 반복되는 건. 그리고 나는 제2의 앤디 워홀이라고. 이런 거만한 게 어딨어. 현대예술의 거장인 시발점이었던 앤디 워홀이 내가 제2의 앤디 워홀이라고. 이거는 얘가 하는 예술에는 어떤 뜻이나 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유명해지고 싶고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욕망을 충실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선을 달리하는 거다. 그걸 점찍고 싶었던 것 같아 뱅크시가. 얘는 돈 벌기 위해서 상업적인 예술을 하고 싶어서 우리들을 모방해서 흉내냈을 뿐이고 분명히 이 영화를 찍었을 때 뱅크시가 얘기했던 거는 우리의 의도는 이렇게 상업적으로 돈으로 팔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너밖에 없다. 너가 영화를 만들어달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 결과가. 그래서 그 괴를 달리한다는 그것도 느꼈고 중간에 정말 얘가 좀 엉터리라고 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떤 여자 기자가 인터뷰를 해. TL이랑. 근데 어떤 관계자가 나타나서 TL이한테 지금 급하다고 빨리 와야 된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벽 한쪽이 완전 빈다고. 어떻게 되냐고. 빨리 와서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아무나 걸라고 빨리. 그래서 안 된다고. 너가 와서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유화 있는 거 그냥 막 갖다 걸라고 아무렇게나. 진짜 그래도 되냐고.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빨리 걸라고. 그러면서 인터뷰를 다시 해. 이게 얼마나 자기만의 정신세계가 없다는 거야. 주먹구구다 이거지.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야. 자기만의 그 지조와 예술적인 개념이 없이 그냥 빈방 있으면 그냥 갖다 걸어. 상관없어. 그게 무슨 예술적인 무슨 의미가 있어. 상관없어. 그냥 갖다 걸어. 이렇게 되는 거야. 말 그대로 까는 거지. 근데 까는 거기도 하지만 그 장면들은 모두 티에리가 찍은 카메라를 토대로 만들었다는 거. 그 점에서 티에리에 대한 애증이 교차하는 거지. 그리고 티에리는 지조가 없고 자기 고유의 코어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티에리의 촬영본을 토대로 그 다큐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자기 코어가 없는 거잖아. 티에리를 보고 베끼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고. 그리고 뱅크시도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거지. 자조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또 MBW가 마지막쯤 왔을 때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 누가 진짜인지는 죽을 때쯤 되면 알 거라고. 그때 가서 두고 보자고. 싹 바뀌잖아, 태도가 완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땐 그런 거 같아. TL이도 본인 스스로 그냥 내가 좋아서 찍었을 뿐이고 지금의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다. 누가 토끼고 누가 거북이 새끼인지는 나중에 알아볼 수 있을 거다. 더 웃겨. 그거를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 뻔뻔하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그건 것 같아. 스트릿 아트와 현대 예술, 돈 벌기 위한 예술과 무언가 우리의 사상이나 그런 정신을 얘기하고자 하는 예술은 분명히 다르다. 그거는 얘기하는 거고 MBW도 그건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스트릿 아트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반전운동, 뭐 세계평화, 뭐 환경운동 그런 거를 위해서 내가 이거 활동한다는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그 괴를 달리한다는 그거만큼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예술가다 이거지. 그치. 관람객들이 얘기하는 게 난 더 웃기더라.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요 이야기를 갖다 이어지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MBW가? 막 이야기를 이어지게끔 막 해가지고요. 이 사람만의 뭐 세계관이 있나 봐요. 지금 두 친구가 이야기한 거랑은 완전 상반이 된 거지. 그 줄 서 가면서 봐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거 보면서 나는 결론은 그거였지. 엉터리 상술에 물론 말만 하면은 진짜 막 그렇게도 될 수 있지. 제2의 앤디 워홀이다. 처음서부터 뭐 천재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아. 난 진짜 아닌 것 같고 그냥 영업직 사원 같은 사람들 있잖아. 상술 막 되게 뛰어나고 말빨보다도 좀 행동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예지가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잘 팔아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더 큰 것 같아. 근데 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선물 가게를 찾아야 출근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예술 작품이 된단 말이지. 그치. 그것도 모순이지 또.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면서 얘 생각도 다르고 얘 생각도 다르고 내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그런 거를 조합하고 규합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리의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제 마무리를 해볼 시간이 왔습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MB 시절 때 G20. 포스터 G20 그 붙여놓은 거 같은 거 있잖아. 그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랑 똑같잖아. 그리고 뱅크씨도 옹호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나도 나중에 알았네 그거 사실은. 근데 그런 거 보면서도 우리나라에선 그게 벌금이 100만 원인가 200만 원 때렸었거든. 그러니까 근데 G20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G를 실제 G 모양을 갖다 놓고 포스터를 만든 거를 인터넷에 했는데 이제 나라에서 제재를 가했고 벌금형을 때렸지. 그리고 뱅크씨의 마스코트 중 하나는 마우스 G지. 그래서 왜 G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옹호를 실제로 했었고 인터넷에서도 많은 여론이 G20에 대한 포스터를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그랬었었지. 뱅크씨 같은 경우에 옹호를 하면서도 우리나라 실체에 대해서 알았을 거야. 어느 정도는. 물론 낙서 행위 자체는
뭐 벌금을 때리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은 들어. 그런 거에 대해서 처벌은 뭐 어쩔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런데 그런 처벌 말고 표현 같은 거 있잖아.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뭐 허용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거 토론도 많이 하잖아. 근데 유독 다른 나라에서나 뭐 지표 같은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좀 심해. 언론 통제라든가 그런 게 좀 심하다고 나와 있고 최하위권이야, 최하위권. 자유도도가 최하위권이야. 이런 거를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참 저런 문화랑 우리 문화랑 정말 이게 대비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얘기할 수 있는 자유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뭐 종북이라고 막 얘기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정치를 잘못해서 욕하는 거는 그런 거를 갖다가 그림으로 딱 했는데 간접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벌금 때려버리고 뭐 징역형까지 까딱하면은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거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잘못이 없다면은 그걸 갖다가 왜 지적을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런 거를 보면서 나는 참 현실 사회가 좀 안타깝다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고 그 영화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검열 이번에 한다고 그래서 말이 많았잖아. 그런데 그 전에 독립영화제 하나에서 경찰하고 검찰하고 다 까는 게 있어. 마우스가 막 나와가지고 어디에 타 죽고 그런 게 나오고 닭대가리가 나오고 그런 영화가 한 편 있었거든. 그게 심의에 걸려가지고 1시간 반짜리 영화인데 광고가 너무 충격적인 거야 나한테도 막 인형 탈 써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뭐 해서 우리는 쥐가 뭐 책상 다리를 갉아먹어서 뭐 우리가 이제 쓸 자리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예술관에서 많이 상영할 줄 알고 나중에 한번 나오면 가서 봐야지 그 생각을 했는데 딱 2번 상영했대. 근데 논란이 엄청 커진 거야. 왜 2번밖에 상영을 안 하느냐. 다른 데에서도 좀 상영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억압이거든. 표현 같은 거 그런 거를 함에 있어서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보지. 계속 억압을 해요. 그런 식으로 회피해서 돌아가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해.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광고에 나오는 그래비티 뭐 글씨 크게 영어 이름으로 쓰고 그런 것만 너무 많은데 별점은 일단 4개 정도 주고 싶고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좀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기거리도 많아지고 한 번쯤은 보고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많이 던져지는 영화들은 많은데 물론 뱅크시가 답답해서 만든 영화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뱅크시 자신도 과시를 하면서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툭 던져준 것 같아 그냥. 여러 가지 외적인 거 내적인 거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나 싶어. 이 다큐멘터리가 일반적인 영화의 형식을 따르지는 않는단 말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석적이라고 생각해. 여기서 정석적이라는 거는 패턴이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큐멘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를 굉장히 적절하게 지향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라는 거는 사실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나 분명한 결론이나 가치체계의 우열 이런 거를 논하면은 좀 의미가 없게 되잖아. 리얼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되니까 그 경우에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런 감독이 촬영한 것을 토대로 이걸 객관적으로 관객에게 제시하고 그러면서도 그걸 그냥 리얼하게만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질문거리들을 던져준 다음에 너희들이 선택해봐라, 고민해봐라 라는 걸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하거든? 근데 그 점에서 이 작품은 굉장히 좋은 측면이 많다고 생각해. 일단 이 작품은 진지하게 이 작품을 접한 사람이라면은 나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질문들을 던져줬다고 생각하거든. 이 작품을 보고서 티엘이 저거 병신이네, 뱅크시 완전 자뻑꾼이네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만은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티엘이 저거 완전 허세꾼이고 짝퉁밖에 안 만들고 뭐 베끼는 거밖에 없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라는 이 작품 자체가 티에리가 촬영을 안 했으면 우리는 못 보는 거고 그치. 이걸 예술작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병신이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이걸 보는 관객이 단언을 할 수 없게 만든단 말이야. 단언을 하는 순간 자기도 병신이 되는 구조지. 그러니까 그 점에서 이 작품을 쉽게 소비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이 작품이 무슨 고상한 예술품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위트라든가 개그라든가 비꼬미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넣었단 말이야. 센스 있게. 여기서 뱅크시가 티에리를 계속 빠는 듯 까는 듯 이런 걸 반복하지만
그게 어떤 관계의 일정한 결론을 강요하거나 정답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관객이 고민할 만한 여지를 여러 가지 제시해주고 그러면서도 웃기게 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생각해. 긴장감도 좀 풀어주고 그런 리듬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 모든 촬영들을 이 작품의 주인공인 티에리가 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뱅크시의 시선조차 이 작품에 담겨 있다는 거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별점은 4개 난 계속 많이 생각하던 게 있었어. 뭐냐면은 제목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 왜 이런 제목이었을까? 스트릿 아트에 대하여 토끼 새끼 MBW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제목을. 근데 왜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가 있는 곳은 대개 놀이공원이야. 그냥 의미 없이 지나다가 결국 기념품을 사고 갈 건지 안 사고 갈 건지 뭐 이 정도로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스미스 얘기를 방금 들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퍼즐이 완성이 된 것 같아. 우리가 본 지금 이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라는 영화는 결국 티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지. 티에리가 찍은 자료가 없었다면 이 영화는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 근데 그 만드는 편집을 모든 것을 한 건 뱅크시였고 뱅크시는 계속 얘기해. 우리가 갖고 있는 스트릿 아트의 영혼을 그 정신을 제가 상업적으로 낭비하고 날려버렸다고. 그리고 저건 예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의도가 분명히 있어. 없지 않아. 근데 문제는 얘기도 안 하고 우리들 판단에 맡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영화는 좋은데 어떻게 할 거야? 영화를 찍은 사람은 티에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티에리한테 값을 주고 돈을 살 거냐? 결국 우리한테 결정권을 준 거야. 이 영화를 돈 내고 보는 순간 그리고 좋다고 그치. 인정하는 순간 너는 결국 티에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넌 티에리의 복제품일 뿐이야.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선물 가게 앞에 섰어. 쓸 수밖에 없어. 영화를 끝까지 진지하게 봤으면. 그치. 보지 않았으면 아니야 별로네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놀이공원 별로였고 기념품 별로였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조금이라도 이 놀이공원이 재밌었고 뭔가 좀 와닿는 게 있었다면 이 선물 가게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출구로 그냥 빠져나갈 수 없단 말이야. 그런 의미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잘 지은 제목이고 지금 이런 영화 형식은 굉장히 다차원적이거든? 마치 버드맨처럼. 찍은 사람은 티엘이고 만든 사람은 뱅크시고 까이는 사람은 티엘이고 보는 우리들은 막상 티엘이의 것을 보는 건지 뱅크시의 것을 보는 건지 판단할 수는 없고 근데 알고 보면 티엘이는 병신 같은 놈인 것 같긴 한데 또 병신이라고 하자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재밌네 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병신이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참 복잡하지. 그런 이야기를 정말 잘 풀어낸 제목이 아닌가. 내가 그냥 이렇게 꿈보다 해몽이라고 계속 그냥 말도 안 되는 해몽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해몽할 거리를 던져줬다는 것 자체가 그치. 정말 굉장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뭐 좋다 나쁘다 어떻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나쁘다고 하면 또 내가 같은 복제품의 병신이 될 것 같아서 나도 말을 삼가야겠어. 그리고 좋다고 말하면은 복제품을 보고서 대단하다 하고 박수치는 그런 갤러리가 되는 거야 또. 모순 덩어리야 모순 덩어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객에게 재간을 물리는 이런 측면이 좀 있지. 아슬아슬하게 한번 타봐. 막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약간 나는 솔직히 그런 것도 약간 느꼈어. 뱅크씨가 약간 부러움을 느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왜냐면 너무나도 크게 성공했고 그치. MBW를 검색하면 네이버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페이스북은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넘겨보면은 활동을 하더라고. 어떤 빌딩에다가 엄청난 그래피티로 그 작업을 한 것도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뭐 실제로 돈을 받고 했었겠지. 되게 멋있더라고 사실. 작품 활동을 계속 하더라고 이 사람이. 그래서 계속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행보를 보면서 뱅크씨가 부러운 것도 있고 시샘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영화 끝날 때 보면 스페이스 인더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뭐 그런다는데 돈에 있어서 성공에 대해서 부러워서 그런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는 자기가 숭고한 마음으로 했던 그 정신을 파괴시켰다는 도용했다는 뒤통수를 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연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의도가 정말 1시간 3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상영 시간이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을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괜찮아요. 많은 가십거리를 던져줬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풍자의 대상이 되잖아 뱅크시는. 이게 본인도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야 이거 만들면서. 여기서 자뻑하는 나의 모습 넣고 여기서 질투하는 나의 모습 넣고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기도 하고 까기도 하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었단 말이지. 이게 참 재밌는 거지. 자신감이 넘치다고 봐야지 그냥. 그래서 나에게는 평점을 4점에서 4.5점 정도 주고 싶고 이런 영화가 난 너무나 좋아요. 왜냐면은 영화가 끝난 다음에 와 끝났다 땡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끝나는 영화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뭐 좋았어 끝 뭐 나빴어 땡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왜 좋았는지 나빴는지에 그치.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영화를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내 주관도 들어가야 돼. 근데 사실 이 영화는 내 실제로도 그 학교에서 애들이랑 본 다음에 20살, 21살 애들부터 막 30 되는 형님들이랑 막 끝나고 나서 야 그래서 뭐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막 내가 생각했을 땐 뭐 제가 좀 병신 같은데 뭐 또는 뭐 야 그 뱅크씨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작품 좀 찾아볼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야 스페이스 인베이더 귀엽더라 우리도 한번 저런 거 해볼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그치. 오가 가십거리를 던져줘 너무나도 쉽게. 그래서 난 이런 영화가 너무 좋은 거. 그 자체가 거리 예술이 되지. 그 자체도 거리 예술인데다가 이 영화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할 만한 가십거리를 던져주고 그 소재거리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해주는 게 난 너무나도 좋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머리 아프지도 않았었고 이야기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된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도 쉽게 이해가 되니까 정말 저한테는 나쁘지 않은 형식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세 명이서 뭐 각자 다 얘기한 거지 뭐 다 틀리잖아. 다 달라 다 달라. 오늘은 좀 다 틀려서 좀 그래도 이야기 전개가 잘 됐던 것 같아. 이야기거리가 꽤나 서로 다른 입장에서 풍성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벽화 뭐 얘기했지만 주문 받아서 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광고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되게 끝발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제서 연기 같은 거 나오는 데다가 뭐 담배 피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금연 포스터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메시지를 날린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해봐. 자, 가십거리가 많았던 이야기 선물 가게를 지나요 출구였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텐데 아마 다음 주에는 게스트를 또 모시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제가 모시는데 네. 여자분이시고 저희보다는 조금 어리지만 그래도 페이스북에서는 한창 2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관리자긴 한데 대장군이시네. 자기는 뭐 별로 하는 게 없다고 하지만은 승인 안 하면은 못 가는 비공개 그룹 하나가 있는데 나도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관리자로 있고 또 영상 쪽에도 관심 많고 그리고 영화도 좀 많이 보시는 분을 한 분 섭외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 영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초로 남자 셋이서 거의 로맨스 영화는 한 번도 안 했잖아. 맞아요. 그치. 맞아요. 로맨스 영화 하나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두 번째 모시는 게스트는 좀 더 원활한 방송이 되도록 좋은 방송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게스트 우리가 처우개선 방송을 좀 해줘야 돼. 좀 깔아주고 밑밥 좀 깔아주고 뭐 그때 많이 게스트 제일 열심히 깐 사람이 왜 그래? 영화 완전 이런 영화 왜 골랐냐고 게스트한테. 오늘은 왜 나 안 까는가 했다는 보겠어. 정훈이가 야. 보겠어 다음 주 방송 때 어떻게 독설하는지 보겠어. 아 다음 주에는 제가 살살하죠. 저는 나긋나긋하게 오셨기 때문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내 게스트 모셨을 때 이런 마음이었다고 이 새끼야. 자 여튼 내가 불러놓고도 내가 까면서 진짜 그것도 웃기긴 하겠다. 되게 웃기겠네. 자 여튼 제가 추천드리는 영화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였습니다. 자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